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처음으로 탁동주 선생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했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왜 저렇게 간격이 길까 이랬었는데 바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지금 3월 한 달 내내 진행자들의 교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엄청 부끄럽네요. 각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했던 것들 내용을 글로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탁동철 선생님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아이들과 만나는 방법, 교실에서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은 부끄럽게도 저희 교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홍일점 진행자 전희영 선생님을 모시고 또 전희영 선생님 교실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학부모님 이야기를 주로 좀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얘기라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탈날까봐 조금 입을 다물고 있을게요. 너무 비겁한 자세 아닙니까? 혼자 치고 빠지겠다는? 맞는 걸 겁니다. 두 분의 그 시작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좀 결기가 느껴지죠.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엄청 떨립니다, 지금. 캐내야 될 것도 많고. 자, 이번이 12교시인데요. 11번째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희영 선생님이 이렇게 글이 있어요. 학급 일기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굉장히 많고. 글도 이렇게 가로돼서 아주 뭐 편집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 글을 읽고 먼저 나중에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읽겠습니다. 아이들 눈이 반짝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목재가 배달이 늦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판을 만드는 날. 지난주 한참 전에 칠판 페인트를 미리 칠하며 애타게 해놓아서 더 기다려졌나 봅니다. 이건 요렇게, 저건 요렇게 사이즈를 재어 칠판 테두리를 그리게 해놓고는 톱과 망치가 모자라 한 팀은 젯소를 바르고 남은 한 팀은 재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뿔싸, 젯소는 칠판 페인트 바르기 전에 바르는 것임을. 아이들이 한참 바르고 나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목공을 너무 못해서. 선생님. 원망의 소리를 뒤로 하고 부랴부랴 칠판 페인트를 다시 준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손 안 다치고 잘 하는지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려가 우습기라도 한 것처럼 한 아이가 톱을 들고 다른 아이는 잡아주고 지켜보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종알거리면서 칠판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주호와 유빈이는 자르다가 길이를 잘못 쟀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느라 못 본 사이에 어라? 조각들을 더 잘라서 조각조각 이어진 새로운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디자인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멋진데? 나도 이렇게 할까? 그렇죠? 으쓱거리는 주호와 자기 거를 도용했다며 소리치는 유빈이가 그저 귀엽기만 합니다. 이야, 너네가 이렇게 잘하면 선생님이 할 일 없는데. 제 목소리에 저마다 뒤를 돌아보며 씩 웃고는 다시 톱질. 참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2학년 때 집을 지어보았다며 이것쯤은 손쉽다 하더니 그게 빈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예원이가 뚝딱뚝딱 선두로 못질을 해서 금세 완성. 바로 이어 다른 아이를 도와준다며 손을 걷어붙입니다. 주변 꾸미라고 나무 조각과 뿅뿅이. 승우가 준빗물실에서 가져다 준 눈알과 이쑤시개를 놓았더니 저마다 예술작품을 하나씩 만듭니다. 내 거도 해야 하는데. 투덜거리는 말에 태규가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 망치가 없어서 할 일 없는데 도와드릴까요? 목재를 하나 골라 선을 긋고 자르려는데 마음이 급하니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길 내드릴게요. 유빈이가 스스슥 하더니 톱기를 내어줍니다. 이거 삐뚤어졌는데? 그거 똑바르게 못해요. 아직 그 수준은 안 돼서. 투덜대는 선생에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고개 숙인 채 아이가 내준 길을 따라 톱질을 하나 하고는 다시 아이들을 도우러 이쪽 저쪽 기웃기웃. 자, 이거 수행평가니까 하나씩 들고 사진 찍고 가는 거야.
이 한마디에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빨리 완성한 명준이는 사물함 뒤를 걸레로 싹싹 닦아주고 갑니다. 선생님, 여기 안 닦여요. 그래? 되는데? 아, 그러네. 제가 닦기가 싫었나 봅니다. 명준이 너스레에 푹 웃음이 납니다. 벌써 끝나는 시간이 훌쩍. 아직 완성 못한 친구들은 너무 늦어 내일 완성하기로 합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보내고 민석이와 승우의 도움을 받아 교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와 톱밥으로 창문도 활짝 열고 비지를 하며 내 거는 못했다 는 한숨 섞인 선생님 투정에 남아서 만들고 있던 연우가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만 아이들이 남긴 조각조각을 모아 민석이와 함께 망치질로 뚝딱 테두리를 완성해 줍니다. 아이가 못질을 할 때마다 철없는 선생님은 이거 삐뚤어졌다. 나는 딱 바른 게 좋다. 잘 보고 망치질 해라. 못이 바닥에 들어간다. 갖은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아마 연우에게 엄청 까다로운 고객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저도 완성. 아이들 덕에 정말 오랜만에 제 것도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자극을 하네요. 일이 되도록. 아, 그리고 아까 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탁쌤이 처음에 전희영 선생님 목소리 흉내를 냈어요. 저도 느꼈어요. 딱 한 소절. 자기가 해보고는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금방 다시 남자 목소리로 돌아왔어. 꽤 괜찮던데. 괜찮은데? 넘어가는 것도 좀 있읍시다. 좀 더 분발해보세요. 아, 근데 이령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비록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날짜도 있고 20명 이렇게 읽음되어 있고 일항 전일형 되어 있고 막 밑에 댓글 아이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죠, 선생님 도대체? 문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문집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살짝 교실 이야기가 말투가 좀 다르죠. 저는 이제 대상이 있는 글쓰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밴드에 이제 제가 1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교실 수업을 하고 나면 그때그때 해서 올려요. 근데 이제 날짜를 쓴 이유는 이게 이 날짜에 안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그날 수업에서 기억이 나는 대로 뭐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전날 썼던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입장에서 밴드 안에서 이런 글을 썼었어요. 사실 이것도 밴드에서 예, 학부모님들한테 실과 목공 수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이 쓰여진 시간은 뭐 12월 18일인데 네. 여기 보니까 12월 17일에 실과 목공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네. 거잖아요. 네, 작년은 제가 전담이라서 이렇게 뭐 아이들을 깊이 있게 만난 게 없고 그 재작년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글의 형식이라는 게 좀 다른 거네요. 이거는 주고받는 이야기에 가까운 글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바로 그 뭐라고 해서 부모님의 피드백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쓰기 발표할 때나 이렇게 나눌 때 글쓰기 하는 그런 형태랑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어쨌든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아, 말이니까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도 저는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인데 아, 뭐, 그래요? 예, 뭐 아이들이 이래서 꾸중을 들었고 뭐 저는 이래서 좌충우돌을 했고 뭐 이런 걸 하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걸러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궁금한 게 그 밴드에 학부모님들이 다 전원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우선 초대는 전원 다 하고요. 근데 저는 엄마만 이렇게 보내지 않고 아버지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오셔서 보셔요. 반응이 어떠셔요? 이때 제가 받았던 댓글들 중에는 기다리던 칠판을 완성했네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채원이는 아직 완성을 못했다던데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또 댓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뭐 채원이 완성품 기다려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승우가 늦게까지 완성하느라고 못했다고 하던데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바로바로 주고받죠. 네. 그게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 아이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주호, 유빈이, 예원이, 태규, 뭐 이렇게 명준이.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러면 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왜 우리 애 이야기는 없지? 뭐 혹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걸 배려해서 이야기할 게 솔직히 없는데도
이렇게 구색을 맞추기, 아이의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해서 또 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사진이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아이 이름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사진 안에 그 아이가 늘 섞여 있어요. 좀 고르게 사진을 다 올려주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한 장씩 이제 수행평가 명목으로 한 명씩 또 사진을 올리는데 뭐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대체가 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불어 특정 아이를 배제하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는 해요. 그렇죠. 뭐 네. 일부러 배제를 하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서운한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도 있었는데 뭐 우리 아이 얼굴은 없네, 안 보이네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거기에 따라 저는 되게 솔직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 사진을 찍을 때 같이 하지 못했나 봐요. 아니면 그 상황에 걔가 뭐 화장실을 갔다거나 이제 그런 걸 제가 아는 게 있으면 같이 댓글을 나누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바로바로 부모님하고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주말이라든지 학교 수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게 막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써서 확인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학부모님들은 확인하시면 일하시고 이러시면 늦게 확인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또 긴급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경우에 그 대답이라든지 뭐 이런 제안을 드려야 될 경우에 오히려 더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나누는 SNS를 하는 정도? 그리고 급박하게 사실은 그렇게 오는 건 사실 전화로 오지 이렇게 밴드의 댓글로 달리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댓글은 제가 뭐 나중에라도 저는 근무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했고 이런 글들도 전담 시간이거나 그럴 때를 조금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고학년이니까 전담 시간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5분, 10분 사실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하게 되면 그런 게 기억이 좀 더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쓸데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 누구랑 만나서 말을 해놓고 나서도 술자리나 끝나고 나면은 상대방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니라 자기 말 때문에 늘 아프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곱씹게 되고 이게 내 성격 탓인가. 또 글 쓰는 것도 늘 후회스럽죠. 글 쓴 걸 어디인가 누군가가 보고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휴 다시 못 읽게 되기도 하고 이 후회투성인데 한참 있다 보더라도 근데 네. 쌤은 이렇게 금방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금방 발표가 되는 거고 저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밴드를 시작한 목적? 아니면 뭐 이유? 이거랑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한 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하고 나눌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라는 소재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글의 엄결성이라던가, 이 글의 완성도라던가, 이 글의 내용을 그렇게까지 사실 고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실수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너 그랬다며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될 거니까 그냥 좀 가족하고 얘기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사실 밴드를 좀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박쌤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제가 수고로운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 뭔가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선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교육과 이런 앱이라든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교육에 접목됐을 때,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수시로 학교의 활동에 관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각각의 명암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 그 탁생님 그런 거 모르시죠? 전자 알림장 이런 거 앱이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모릅니다. 네, 모르시네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랑 이름이 비슷한 학교 종이라는 그런 종이. 학교 종이. 그게 뭐 이렇게 대한민국 문광부에서도 상을 받고 그런 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안내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앱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상도 받고 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런 앱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들을 만나서 쓸 때마다 약간 한계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명암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험하고는 옛날 방법으로 돌아와요. 아, 옛날 방법.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유선으로 전화 통화하는 게 낫고, 유선으로 전화 통화보다는 상담을 하는 게 훨씬 좋죠. 낫고. 네. 저도 이게 외인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이런 수업들을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그 관점을 바꾸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업이 되게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막 문제집을 푼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았던 세대의 교육과 이 아이들이 만나는 교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학 익힘책이 풀려 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역으로 학교나 교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냐 아닌 거냐. 어떻게 보면 나는 또는 우리 교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 되기도 해요. 얘네들이 수학 익힘책이 풀려 있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수학 익힘책을 대안적으로 풉니다가 아니라 수학 익힘책을 비록 풀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아주 네. 창의력 있고도 이런 활동들을 한다. 그쵸. 근데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약간 그런 역할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원하는 바고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거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그랬었죠. 면대면 상담 활동들을 되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첫 발령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발령을 가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만나게 될 동학의 옆반 선생님도 신규 교사분이 오셔요. 근데 제가 첫 발령 봤을 때 그 교육과정 설명회 해가지고 담임 교사와의 만남, 이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제가 처음 나갔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학부모 회장, 부회장을 정하고 녹색 어머니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페이퍼는 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선생님 이거 학부모 회장 정해야 되죠? 막 이러고 막 정하시고, 녹색 어머니 그럼 제가 할게요 막 이러고 정하시고, 자기네들끼리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첫 발령 받았을 때. 그게 사실은 학부모와의 처음 만남이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불편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아마 비슷한 고민의 맥락일지도 모르겠는데, 주도권보다는 저는 감히 제가 주도권을 가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게 학부모님을 앉혀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듯. 당신은 이 교실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잖아.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학부모님을 그렇게 길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선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들이 제가 신규 발령 때는 많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뭐 이런 장소 같은 것도 네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드는 의문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보다, 학부모님보다 그 아이를 더 잘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의 관계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9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학부모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늘 저한테는 최고의 과제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선배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제가 할 말을 다 정리해 놓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정해주세요 이러고 나갔어요. 아 진짜로. 저도 그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굳게 다짐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두 번째 해에는 그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탁쌤 이렇게 뭐 주도권 문제가 나올 만큼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까요? 그렇게 복잡하나요? 주도권이니 길들이기 뭐 끌려다니고 다닌다 이런 말들은 아주 굉장히 불편하네요. 저는 크게 마음 쓰진 않아요. 뭐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거는 끈을 안 놓지만 뭐 학부모 뭐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또 학교에 뭐 계획서 뭐 문서 이런 거 영혼 없이 하거든요. 학부모하고 만날 때 영혼이 없는 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왜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학부모님을 만나보면 아 제가 왜 저런지 알겠다. 그래서 그 학부모에 대한 미움이 저는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미워요. 그냥 아이를 저 지경으로 방치한 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글쎄요. 저는 거기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그 아이가 그 교실 문을 열고, 나 같은 아저씨를 하여튼간 뭘 보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맙죠. 또 학부모가 그 아이를 낳아서 보내주는 거잖아. 그걸로 제가 또 사는 거고, 또 욕먹을 말이긴 한데,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다, 사고를 친다, 말썽을 부린다, 이거를 학부모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모습을 보인 건 그건 학교 와서 한 일이니까, 제가 담임이니까 저의 일이고 잘 됐다. 나도 드디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고 이게 좀 굉장히 꼰대가 된 느낌 나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니 꼰대가 아니고 성인인데 성인. 세인트 탁동철. 하여튼 이런 밴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밴드 글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게 근데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져오신 거 보면.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SNS에 올린 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그 전 따님과 현 따님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얽힌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밴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몇 년 전 학부모님들하고 있던 것도 그냥 밴드를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뭐 2013년도 학부모 모임, 2014년도 학부모 모임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책으로 엮여진다고 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는 밴드 자체는 없애고 제가 이제 그동안의 기록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이 아이들하고 만났던 또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면 학부모님들하고 만났던 기록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하나씩 보관을 하게 됐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두께가 만만치 않아요. 안에 종이도 굉장히 고급이고 사진이 많아서 그런지 도록이나 편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앨범에 문집을 더한 것에 또 뭐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네요. 그 전영 쌤은 아주 다르네요. 아이들하고 만나는데도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하고 만나는데도 힘을 다 쏟아붓고, 그거, 뭐 전일형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가 지금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지능적으로 밴드나 뭐 SNS, 이제 그때는 그게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문자나 뭐 전화나 뭐 알림장이나 아니면 뭐 제가 부모님들 만날 때 미소 짓거나 말 건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흠이 안 돼야겠다 이런 걸로 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조금씩 해가 지나면서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기억은 3학년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3학년 아이들한테 숙제로 낸 게 성장 앨범 만드는 게 교육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 앨범을 애들이 갖고 왔는데 그 애들이 갓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사진을 붙여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만큼 컸구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온 부모님의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네들을 살폈구나. 이 갓난 요 상태에서 지금 3학년의 나를 만나기까지. 그래서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진 않아서 부모님들한테 그 마음을 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애들 성장 앨범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는 데까지 이렇게 애쓰셔서 얘네들이 이만큼까지 자란 걸 볼 수 있었다. 만나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런 문자들을 막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도깨비로 치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뭐 비가 오는 날 애들하고 비 맞는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만나서 조금 그런 걸 깨는 계기들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비 맞기 놀이를 하고 얘네들 비 맞고 갔으니까 좀 살펴달라든지 그리고 좀 부모님들한테 관점을 바꾸고 싶었달까요? 좀 도전적이게 연락이라는 게 학교에서 오는 연락이라는 게 단순히 알림장이나 이 아이에 대한 문제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하고 뭐 좋은 점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연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아이가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을 했을 때에는 이 아이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다.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 안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계속 지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성이 아니고서는 위대한 모성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했다 보내지? 그게 전희영 선생님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그 끈을 안 놓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뭐 사람은 안 바뀐다. 저도 30 넘으면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된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어쨌든. 그냥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저함 없이 보내고. 그래서 이런 밴드를 시작하다가 선생님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진짜 말 그대로 밴드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하고 뭐 연수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이야기 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면서 학부모님들이 빠진 그 왜 교육의 3주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늘 학부모님은 제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연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연수가 서준호 선생님의 연수였었는데 그 연수 과정 중에 이제 막 달걀 품기 한때 막 유행했던 달걀을 품고 나서 이 서준호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 달걀 품기를 마치면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이제 부모하고 아이가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셨던 기억 중에 부모가 부모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박쌤처럼 학부모님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전혀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보기에는 그냥 잘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마음을 너무너무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님이 정말 싫었거든요.
어떻게 차라리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되게 오만할 때는 그렇게 애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너 나랑 같이 살자. 붙들고 울면서. 너 되게 오만했던 거죠. 그만큼. 근데 그 얘기를 딱 연수한 장면에서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서 아,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 힘든 세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 그냥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하고 싶다, 아이에 대해서 같이. 그러면 서로 오해할 일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사람이야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아이한테는 부모님의 정말 손가락 끝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뀌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한테 접근을 했죠. 혹시 저랑 공부하실래요? 뭐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늘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라면 안 거절할 것 같은데. 저도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운 좋게 그 전전에 이제 제가 또 거절당할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재작년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학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한 학부모 회의를 모이게 됐는데 저희 반 학부모님들의 그러니까 그 모임에 오셨던 학부모님들의 반수 이상, 거의 3분의 2가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발언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도도 못하고 저도 이제 소심해지니까 계속 거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한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복도를 이렇게 저희 반 학부모님들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인사치레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밝게. 좋지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약간 한 명이라도 해보자. 더 이상은 망설이면 내가 도전하지 못하겠다. 왜냐면 가정 방문도 하려고 사실은 시도했다가 한 가정 말고는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시도만 하고 깔짝깔짝 시도만 하고 멈추는 것 같아서 에이, 한 사람이 와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그때가 19명, 20명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7, 8분 정도 학부모님들이 만나게 됐어요.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날짜까지 나오네요. 10월에 첫 모임을 가지면서 보니까 날짜에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선생님, 네. 학부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시간은? 7시부터 원래는 9시 정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10시, 10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학교에 세콤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저는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둘째 이랬고. 치고 네. 연애는 언제 하냐고도. 2주에 한 번도 이게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뒤늦게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제 마음은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만날 날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랑쌤을 좀 잘 무리하게 알잖아요. 됐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만남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전 준비가 많아요. 예. 또 학부모님들이 7시에 오신다고 하면 미리 가서 청소를 해놓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놓고 그게 다 자기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건데 며칠 전부터 또 그럼요. 생각을 해놓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 할지 어떤 활동들 할지 첫 번째 모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이의 좋은 점과 자신의 장점을 붙여 아이와 본인 소개하기. 이게 학부모의 활동에 관련된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성진이라고 하는 박성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전희령이라는 학부모다. 이렇게 하면 시를 잘 쓰는 박성진의 뭐 제가 달리기 잘하는 전희령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시를 잘 쓰는 박성진의 엄마, 달리기 잘하는 전희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아이가 있으시니까. 저는 천지도 모르고 까부는 박하의 난분분한 아빠 박성진입니다.
이 정도로 네.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되게 근사하죠. 천지도 모르는 박성진의 박하의 아버지 옆에 있는 아니요. 그 옆에는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본인 아이만. 이렇게만 하라고. 네, 본인 아이와 본인만. 왜 우리 딸애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자기 딸이나 이야기하지.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열었던 거는 자꾸 다른 아이들은 흠을 보잖아요. 자기 아이 외에는. 그래서 이 부모들마다 자기 아이 장점을 또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장점도 사실은 잘 못해요. 이게 말미에 가다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스스로의 장점을 100가지를 쓰라고 숙제를 냈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뭐 100가지 쓰라고 했지만 100가지를 다 써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10가지만 쓰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기가 지금 되더라고요. 저로서는 못하는 일이다. 자, 남의 장점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장점이 자기 장점.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다른 더 일이시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게 저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닐까요? 자기 자존감을 높인다기보다 아이들의 장점도 이야기한 게 아이들이랑 처음에 이제 아이의 부모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제 확인 이런 걸 했다면 이제 학부모님 말고 당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약간 초대장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부모님들 만나면 부모님들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공부는 사실 미끼에 불과하고 사실 할 얘기 없을 때 열어보는 게 공부고요. 그냥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결에 이거는 진짜 얼결인데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인지를 했을 무렵에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마음을 좀 만져주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거기에서 부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갖겠구나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 근데 이제 거기에 아이도 없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하는 저 혼자 덜렁 앉아가지고 남들 다 우리 애는 이래요 이럴 즈음에 저는 우리 반 애는 이래요 이러고 하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거리를 갖게 된 거죠. 할 얘기가 없을 땐 이 얘기 꺼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실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사실 그 얘기보다는 부모님 어떠세요? 뭐 당신의 부모는 어땠는지. 근데 실제상으로 본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아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좀 비추게 된다 그러잖아요. 거울처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해 전해에 제가 조금 힘든 아이를 만났었는데 그 아이가 좋아졌던 계기가 사실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 아이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숙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좀 가져오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여자가 또 가장 예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결혼식 사진 같이 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요즘에는 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에서는. 지난번에 박쌤 얘기에 그 마을 어른들이 막 한 명씩 얘는 누집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좀 더 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이 뭐 이렇게 돈독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우리 반의 마을을 만들고 싶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아이도 같이 보시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결혼식 사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흉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성장 앨범 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뭐 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보면 울도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시겠다. 애들 어릴 때 보고 이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많이 눈물 흘리거나 이렇게 공감받거나 원래 여기에서의 규칙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에 어쨌든 공감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비난하거나 말을 끊거나 하지 않고 이런 약속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공동체를 만드는 느낌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운영을 했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랑쌤이 이야기. 되게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거든, 이랑쌤이. 예. 그러니까 뭐 상담도 오래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뭐 PDC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축적되었던 어떤 그런 힘을 학부모님 모임에서 이게 상담 단위이기도 하고, 집단 치유 단위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알 수 있는 뭐 인식의 집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또 학부모님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 어머님들이 주로 오시지 않나요? 네, 아버님.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건 나중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보면 문제 있는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부모 상담 모임에 오지 않으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애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애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한 애 때문에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같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알고 보면 다른 애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는데 이 한 애 때문에 반 전체가 욕을 먹고 혼내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필요한 아이한테 이게 뭔가를 이렇게 부모님이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보다는 이것도 정말 관심 있고 정말 이렇게 그럴 여력이 되는 부모님들한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의 손을 잡는 건 그 이후에 제 몫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정직하고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그 상태로 쭉 자랐으면 좋겠죠. 그래도 아, 예,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태로 성인이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괜찮을까요? 착하고 정직한 어른? 이 세상을 살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멈칫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예쁜 요 모습 그대로 잘 자라서 그런 성인이 되려면 그 옆에 아이가 같이 착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려요.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 옆에 아이가 해를 끼치고 뭐 내 아이 것을 뺏을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주변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이라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씨앗을 저는 드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들 나름대로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케어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 모임에 오지 않고 뭐 저랑 같이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애쓰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만큼의 여유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하기도 하고 혹시 제가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제 몫인 것 같아요. 네. 뭐 틈이 없네요. 아무리 써도 제가 들어갈 틈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변명하는 이랑생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12월 18일이 아마 마지막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학기 교육과정 협의회를 했어요, 학부모님이랑. 저희 학교가 강원도형 혁신학교로 있는데요.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반성 같은 걸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학부모님들한테 아마 학교 계신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막 5장, 6장 넘는 양면으로 복사를 해서 2학기 교육 과정에 대해서 뭐 어떤 행사가 좋았습니까? 막 이런 것들, 어떤 과목을 줄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건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설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럼 이게 학교 단위에서 한 게 아니고 선생님 그냥 학급에서 네. 그냥 하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시는 관리자분들께도 여쭙죠.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사를 듣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창구는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나고 있으니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혹시 의견을 여쭙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제가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구를 하나 만든 거네요, 따로. 예,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봤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그런 거 고학년 학부모가 되면서 학교에 와야 되는 사유들이 사라졌다.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서 그런지 방문을 해도 달갑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컵스카우트가 없어져서 당황했다.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시기도 하고, 아이가 방과 후에도 오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얘기에 이제 제가 아띠누리라고 하는 이제 아이들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도 해주시기도 자원봉사도 하고. 지원하시고. 네. 그리고 뭐 학부모하고 학교 소통 창구가 많지 않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래도 이게 학부모님들 입에서 나오신 얘기예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옆에 손을 잡고 함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게 함께 뭐 나눴었죠. 사지선다처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뭐 이렇게 4개로 체크해서 그냥 설문조사를 평가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관계로 제가 좀 다급하게 질문드리는데 진짜 그 왜 정말 이제 새 학기에 이렇게 처음 이제 교직에 발을 딛고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을 1학쌤이 십몇 년 전에 처음 학부모님들을 만났던 어떤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로 겁내하는 것 같아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경계를 만들고 서로 담을 쌓고 담 사이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는 왜 장님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서 얘가 코끼리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곁눈질을 해야 되는 상황, 담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오히려 서로 오해하거나 이렇게 잘못 이렇게 더 커지는 사건이 좀 더 커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는 학부모들 나름대로 학부모들의 목적도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내 아이를 잘 보아줬으면 하는 목적. 교사에도 목적도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편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났어요.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어렵다. 귀한 모임이고 또 꼭 있으면 좋은 모임이죠. 이건 전일영 쌤만 할 수 있는 모임이고 네. 전일영 쌤 얘기 들으니까 전일영 쌤은 삐뚤어지지 않은 인간 또 뭐 반역하지 않는 인간이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뭐 돌아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저만큼 뭐 비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댈 때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대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전령 쌤이 힘들까봐.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좀. 공감합니다. 예. 네, 100분 공감합니다. 좀 더 힘을 덜 들이고 전희영 선생님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해요. 왜냐면 꼭 필요한 모임일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중요한 네. 모임이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거.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전희영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이렇게 길을 알려줘서 사실 작년에 밴드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망했죠. 저도 신나게 이렇게 막 수업했던 내용들 올리고 이랬는데 제가 힘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장 나갈 때만 간혹 또 보내다가 이게 횟수가 하루에 한 번씩 올리다가 그거를 한 달 바짝 했어요. 아, 나 정말 괜찮은 선생인 것 같아 이런데. 근데 정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밴드가 정말 유명무실해졌는데 어느 날 1주년 기념이라고 갑자기 또 밴드 알람이 딱 울려요. 왠지 축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눌렀는데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 자신이. 이제 그분들이랑 또 다시 이제 5학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일영쌤이 오늘 했던 활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밴드를 어쨌든 뭐 한때부터 하긴 했지만 이게 또 학부모님들 성향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아이들 만날 때 저희가 왜 그 4학년 아이들하고 시 읽고 이거보다 애들이 움직이는 걸 좋아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마 저는 다음에 올해 밴드를 할지도 모르고 안 하고 그냥 막 소식지 같은 걸로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진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 제가 또 느껴지고 아까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할 때에는 이 학부모 모임을 2주마다 할 때는 이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렇구나. 특히나 아버지들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버지를 2분하고 만났는데 이 처녀 왠지 우리 선생이 둘 같다. 처녀 선생이 오밤중에 학교에서 남자 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긴장되면서 만났는데 아버지들 얘기가 오히려 더 귀했어요. 딱 한 번밖에 뵙지 못했지만 되게 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심지어 7시에 뵀는데 아버지들하고 2분 그러니까 저랑 셋이서 10시 반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아버님이 시작은 그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 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가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벽을 쌓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함께 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문현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무슨 방법이 되었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인 거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한 사람이 그거 자체로 아름답죠. 아름답다. 예. 아주 진짜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전희영 선생님 교실 이야기도 한편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교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희영 쌤. 네, 저도 이 해에 재작년 학부모님들 만나서 오히려 제가 뭘 했다기보다 이분들이 저한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몫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성인 전희령 또 났다. 세인트 전희령. 아니, 어느 게 더 그런 건 많다는 아닌데. 거예요. 그러면 빨리 노래 듣죠. 저희. 네. 제가 요즘에 아빠에 대해서 꽂혀 있어서 이 아빠 모임 할 때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설악 어린 노래잔치 하면서 아빠에 대한 시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빠, 소야초 5학년 김유라. 아빠가 자고 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아빠 옷에는 피곤함과 힘듦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아빠 몸에는 열심히 일한 파랗고 빨간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러고선 나 놀이기구 태워주고 하나도 안 힘들다 말한다. 역시 우리 아빠는 딸 바보. 우리 아빠 힘든 거, 아주 많이 힘든 거, 나도 잘 아는데. 저희 기억이 나네요.
이 시를 읽고 되게 먹먹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져 왔을 때 아이들이 부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작년에 설아거리 노래잔치 때 그 애들이 떨던 모습도 기억나고 네. 노래 부르면서 되게 숙연해졌던 게 새삼 기억에 납니다. 이 곡을 붙여주신 분을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접 노래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인데 나비공장이라는 곳에서 1호라는 이름으로 나비공장 1호, 네. 2호, 3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총 5호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네, 1호 백은수 씨가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나비공장이 그 이야기했던 노마 선생님이 네, 지난 아. 시간에 그 학교 가는 길 네, 네,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셨던 네. 분이 대표로 계시고요. 네. 백은수라는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원래부터 음악을 공부했던 학생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얼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또. 그래서 아빠라는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자고 있다. 아빠가 자고 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아빠의 셔츠에는 피곤함과 힘듦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고스란히 묻어 있다. 아빠의 몸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는 적들이 파랗고 빨간 적들이 남아있다. 피곤하고 지칠 텐데도 나 놀이기구 태워주고 하나도 안 힘들다 말해주는 우리 아빠는 딸 바보. 우리 아빠 힘든 거 아주 많이 힘든 거 나도 잘 아는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탁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천일영 쌤이 학부모하고 잘 만나. 아이들한테 잘해. 노래도 잘해. 어. 못하는 게 뭐야? 그냥 노래를 해도 될까? 자네 노래해볼 생각 없는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소속사 연결해 줄 테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참 훌륭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희만 듣기 아까운데요, 진짜. 기계하고도 친하단 소리야? 그러니까. 도대체 안 친한 게 뭐야? 또, 그 3월 한 달이 마지막에 또 아빠란 노래와 함께 전희영 쌤의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고군분투하면서 만났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 올해 학부모님들하고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이거 부담되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아, 저희. 하여튼간 팟캐스트가 빨리 없어야지. 네, 우리 이 학부모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어깨에 짐이 돼가지고 다리 뻗고 자지를 못하겠네. 아, 그래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